자, 보겠습니다. 네, 네트워크 보안 기술에서 방화벽부터 들어가는 거죠. 네, 방화벽. 네. 자, 방화벽은 벽이거든요. 네트워크를 이제 막은 다음에 걸러낸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네트워크가 있고 통로가 딱 하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방화벽을 거쳐서 외부 네트워크가 일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여기 있는 방화벽을 통과를 해서 허락을 받은 다음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방화벽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내부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고, 누구를 외부의 불법적인 접근을 막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벽의 주 목적은 뭐냐면 외부인 차단이에요. 외부인의 불법적인 외부인들을 차단시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건물에 주차 금지, 외부인 주차 금지 그런 거 있죠. 그런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외부인들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지 내부인들이 뭘 하든지는 관심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가끔씩 방화벽에 대한 설명 중 해가지고 내부인들을 어떻게 하기 위한 거다 그러면 아니에요. 얘는 무조건 관심이 누구한테만 있냐면 외부인한테만 있는 거예요. 내부인이 뭘 지네들끼리 뭐 칼부림을 하든지 간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외부인만 차단시키는 거예요.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시키는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화벽의 구축 형태를 보시면은 네, 그렇게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스크리닝 라우터 방식이 있고, 베스천 호스트 방식이 있고, 프록시 서버가 있습니다. 자, 스크리닝 라우터와 베스천 호스트가 있는데요. 스크리닝 라우트는 이제 내부 외부로 이동하는 패킷을 허가하거나 또는 거절하는 그런 감시 기능을 수행을 하고요. 항상 패킷 내부에 대해서는 어때요? 불가능한 거죠. 네, 하여튼 외부인들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올 때 방화벽을 거쳐서 허락된 사이트만 이렇게 통과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베스천 호스트입니다. 베스천 호스트는 내부 외부 네트워크 사이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더 안정성이 더 높고 더 강력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쟁에서 성이 있으면 성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항상 사람들은 성문을 열려고 하는 거죠. 전쟁에서. 성문이 열리면 어떠세요? 그 전쟁은 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베스천 호스트는 그런 성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스천 호스트가 뚫렸다. 그러면 이거는 전체 네트워크가 완전히 위험에 노출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내부 외부 네트워크 사이의 게이트웨이 역할, 어떤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내부 네트워크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베스천 호스트라는 방화벽을 통과를 해야만 되는 방식이 되고요. 스크리닝 라우터보다 안정성이 더 높고 확실한 방어고 베스천 호스트 손상 시 내부 네트워크 전체가 위험에 노출돼 버리는 방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베스천 호스트에 대한 설명이 나온 적이 있고요. 네, 프록시 서버는 이제 뭐냐면 똑같은 이제 방화벽 시스템인데요. 서버가 있습니다. 이게 서버라는 개념이 있는 건데요. 어떤 서버는 뭔가 보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프록시 서버라는 게 존재해가지고요. A라는 사용자가 어떤 데이터를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를 거쳐서 이제 이렇게 가겠죠? 인터넷 세상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죠. 그 데이터를 이제 A한테 넘겨주는데 A한테 넘겨주기 전에 여기다가 보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A가 똑같은 자료를 요구를 할 때 이제는 어떠세요? 전에 요구한 거랑 똑같죠, 여기가. 그럼 굳이 인터넷 안 가도 되죠. 그럼 바로 그냥 여기서 이렇게 줘도 되죠.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더 빨리 전달받을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컴퓨터에서 이제 인터넷을 할 때 방문했던 사이트를 한 번 더 방문하면 더 빨리 열리는 그런 경향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세요. 그래서 방화벽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호스트의 서버 프로그램에 의해서 동작하는 서버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침입 탐지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면은 도둑이 들어오고 있나 탐지하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집에 내가 지금 우리 집 비어 있는데 도둑이 들어왔나라고 이제 탐지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불법적인 접근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침입한 사용자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자, IDS다라고 그랬습니다. 네. 네, 전통적인 방화벽이 탐지할 수 없는, 방화벽이 탐지할 수 없는 악의적인 네트워크를 탐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네, 자,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HIDS 방식이 있고, 다음에 NIDS 방식이 있다라는 거, 종류가 두 가지요. 네. 자, H는 호스트입니다. 호스트. 네, 호스트에서 일어나는 호스트, 일명 컴퓨터죠.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호스트가 됩니다. 자, 호스트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감시하는 것, 침입이 발생했는지 탐지하는 것. 그다음에 NIDS는 이제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침입 형태에 대해서 감시하는 것. 네.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IDS의 좋은 점은 무엇이냐? 해킹 방법을 기반으로 해커의 침입을 감지한다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이제 장기간 집을 비울 때 뭐 캡스 해가지고 그런 거 달죠. 예, 그래가지고 뭐 레이저 선으로 박물관 같은 레이저 선 막 이렇게 빨강색으로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날씬한 여자분이 어떠세요? 이 사이사이를 막 통과하는 거죠. 네, 이 선에 딱 걸리면 어떠세요? 삐 하고 울리죠. 네, 그런 방식 침입 탐지 시스템입니다. 침입자들을 이제 알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접속하는 IP에 상관없이 침입을 차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안 좋은 사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차단시켜 버리죠. 단체 자체, 기관 자체 내에서. 근데 그런 IP 자체 상관없이 모든 패킷에 대한 검사를 수행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시스템 침입에 즉시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해킹 사실이 발견되면 그 해킹에 대한 정보를 담당자 휴대전화, 무선호출기, 전자우편 등으로 즉시 전송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자리에 관리자가 없더라도 시스템 보안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로를 추적해가지고 해커를 적발을 하고 있다. 또 데이터를 안전한 곳으로 전환까지 시켜놓는 그런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IDS가 무엇인지 침입 탐지라는 거, 네, 그 다음에 종류 두 가지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메일에 관련된 메일에서 사용되는 보안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네. 메일 보안 프로토콜. 네. 그 종류가 세 가지니까 종류 세 가지를 기억해 주면 되세요. 네. 자, PGP가 있고요. 네. PEM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SMIM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종류 자체를 물어봅니다. 네, 그래서 세세한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써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일에서 사용되는 보안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전달하는 전자우편을 다른 사람이 받아봤을 때 알아볼 수 없도록 암호화시켜준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받은 전자우편을 해석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 PEM은 이제 이메일 보안 시스템 중에 하나이다. SMIM리도 RSA 암호화 시스템을 이용을 한다라는 건데 MIM리가 뭐였어요? 메일에서 MIM리는 뭐였죠? 네, 멀티미디어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였죠. 거기에 암호를 보안을 걸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이메일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보안 프로토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1번 문제 보세요. 공개 키 암호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공개 키, 개인 키 두 개의 키가 있는 거죠. 다음에 대표적인 활용 예로는 전자서명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수신자는 서로 다른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 키는 메시지를 전송할 때 쓰는 게 아니라 개인 키는 어떠죠? 해독할 때 쓰는 거죠.
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보안과 관련된 기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인증, 본인인지 인증한다라는 거고 암호화시켜준다, 방화벽이다, 브릿지는 네트워크에 구축하는 장비 중에 하나죠. 네, 뭐 하는 역할이 뭐죠? 브릿지는 네, 동일한 프로토콜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주죠. 또는 랜과 랜을 연결해준다. 브릿지의 역할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방화벽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방화벽은 신뢰 가능한 시스템과 신뢰할 수 없는 시스템 사이에 존재하는 컴퓨터 라우터다. 네, 방화벽은 방화벽이 허용하는 프로토콜 연결 안에서 동작하거나 잠복해 있는 경우에도 침입을 탐지할 수 있다 그랬는데 내부에서 안에서 동작하는 건 얘는 모르는 거죠. 방화벽은 외부인들만 네, 탐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죠. 네, 방화벽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네트워크를 인터넷 영역, DMZ 영역, 내부 영역 이런 다수의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방화벽은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가 마치 허가된 사용자처럼 접속하는 스푸핑에는 취약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인이 나는 허가된 사용자하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들어온 다음에는 방화벽에 관여하지 않죠. 네, 그런 데는 취약하다라는 겁니다. 자, 4번은 자, 1번과 중복이 되어 있죠. 4번입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송신자의 신원을 확인함으로써 그 메시지가 전달 도중에 변경되지 않았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암호화된 전자서명을 보내는데 사용되는 암호화 시스템을 물어봤어요. 자, 전자서명에 사용되는 암호화 시스템은 뭐죠? RSA가 되는 거죠. 2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자상거래인데요. 전자상거래라는 것은 용어 자체가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또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우리는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홈쇼핑을 많이 이용할 거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입찰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컴퓨터를 통해서 하죠. 네, 또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 그런 것들이 다 전자상거래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전자상거래 유형을 보면 B2B다, B2C다, C2C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B는 기업을 말을 합니다. 기업, B는 기업입니다. 거기서 자, G는 뭐겠습니까? 네, 정보기관입니다. 자, C는 개인입니다. 개인. 이렇게요. 네. 그래서 B2B다 그러면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를 한다. 그렇죠? B2C 그러면 기업과 개인 간의 거래를 한다. C2C가 개인과 개인이니까 직거래를 말을 하죠. 그다음에 G2B가 기업 정보와 기업 간의. 그러니까 B2C가 뭐겠습니까? 일반 쇼핑몰을 말을 하죠. 네, 개인이 기업에 이제 물건 사는 거죠. 자,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용어를 보면은요. 네, 이건 이제 객관식이니까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ERP가 있습니다. 네, ERP라는 것은 통합시킨 겁니다. 뭘 통합시켰냐? 전에는 인사 파일 따로, 재무 파일 따로, 생산 파일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시스템을 관리를 했다 그거죠. 근데 한 화면에서 인사, 재무, 생산 이걸 한꺼번에 통합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자, EDI가 뭐냐면 표준화된 서식이다. 자, 보면 A라는 기업이 어떤 문서를 만들어서 B한테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B라는 기업에서는 어떠세요? 그 서식이 아닌 거예요. 그럼 다시 또 우리 회사에 맞는 서식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 낭비다 차견 낭비다 그거죠. 그래서 모든 기업에서 사용되는 서식을 표준화시키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에서 문서를 건네주면 B에서 굳이 수정할 필요 없이 그 문서 그대로 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서식, 공공서식, 서로 합의된 서식 이거를 EDI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CALS다라고 있네요. 네, CALS라는 용어는 뭐냐면 전 과정을 공유하자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 제품이 계획되고 설계되고 조달되고 생산되고 폐기되는지 그 전 과정을 디지털해서 기업 간에 공유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추가 밭에서부터 길러지는 거죠. 어디서 길러졌다. 그다음에 어디로 거쳤다. 네, 어디서 조리고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공유하자 그럽니다. 네. 다음에 SCM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SCM이라는 용어는 뭐냐면 수요자가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제공하자. 이런 공급망 관리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CRM이 있습니다. 이건 마케팅인 거죠. 네, 고객의 특성에 맞게 마케팅 활동을 계획하고 지원하고 평가를 하자. 점점 뭐 되고 있어요? 맞춤형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한테 계속 스팸 메일이 날라오는데 뭐 나한테 관심 없는 스팸 메일은 의미가 없는데 뭐 취업 정보라든지 또 내가 관심 있는 그런 거라면 또 되죠.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다라는 걸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는 정보를 계속 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윤리도 그냥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컴퓨터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처음에 사용된 컴퓨터 범죄가 1963년도에 네, 첨가물 회사에서 손으로 해결하던 때에 만약에 이제 161만 1,950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160만 원만 받고 끝에 있는 돈은 자기가 가져간 거예요. 네, 그렇게 했는데 그게 뭐 어때 그랬지만 인원수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이 그때 처음으로 이제 사기 사건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때 컴퓨터 쪽으로. 그다음에 이제 해킹 사례를 보면은 이제 포항공대 시스템에 저장해 놓은 연구 자료, 과제물 그런 걸 모두 삭제해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사 행정, 연구 작업이 마비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세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학생들 통계를 내 가지고 학점을 부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정보가 다 사라졌으니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정보가 사라졌으니 네, 그러죠. 그래서 포항공대와 카이스트 간의 뭐 싸움이다 이런 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디도스 공격입니다. 디도스 공격은 이제 서버를 마비시켜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전화국에를 공격을 한 기법. 또 유명한 게 얼마 몇 년 전에 중앙선관위에 디도스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할 수 없었던 그런 겁니다. 누군가 공격을 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윤리가 이제 또 중요하죠. 윤리라는 것은 이제 우리 인간 생활에서 지켜야 될 예절이 되는 거고, 정보 윤리는 이제 정보 사회에서 또 인터넷상에서 지켜야 될 이제 예절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점점 인간 존중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상에 인터넷 상에서 여러분이 글을 올릴 때 상대방도 나와 똑같은 인간이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고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인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자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다가 핫풀이를 하면 안 된다. 또 연예인들을 너무 함부로 매도질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연예인이 위암에 걸렸어요. 투병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댓글이 달린 거죠. 아직도 안 죽었니? 뭐 그런 식으로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자제를 하자. 자, 자율적으로 책임을 지자라는 겁니다. 내가 던진 한마디에 다른 사람은 거기에 자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거, 네, 무단 광고, 정보 유출 행위 그런 거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다음에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자라는 거죠. 네. 그래서 너무 이제 사이버 세계에 몰두하다 보면은 사이버 중독에 빠지기 쉽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점점 싫어지고 그냥 사이버상으로 사귀는 사람들과 노는 게 좋아질 수 있는데 공동체 생활을 하자. 그래도 공동체를 중요시 하자라는 거고요. 리차드 루빈이 정보통신 기술의 17가지 유혹에 대해서 이제 왜 우리는 이렇게 정보통신에 빠져드느냐.
빠른 속도다라는 거고 정보 침해 행위 자체에 쾌감을 얻는다. 그럼으로써 점점 도덕적 감각이 둔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익명성과 프라이버시입니다. 이제 점점 익명성으로 인해서 내가 난지 모르니까 여기다가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평사시대는 나의 이름이라는 게 있고 내 얼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게 있죠. 네. 그런데 여기는 인터넷은 이제 익명성이니까 내가 누군지 모를 거야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가 되면 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의 IP 주소는 충분히 추적할 수 있습니다. 자, 전자매체의 속성입니다. 네. 자, 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의 정보를 없애거나 손상하지 않고 복제할 수가 있다. 높은 효율성입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예, SNS 얼마나 파급력이 있습니까?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국제적인 영향력입니다. 네, 세계적으로도 짧은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싸이의 유튜브 보세요. 세계적으로 확 퍼져나갔죠. 그런 영향력을 가질 수가 있다. 네, 높은 성취감입니다. 컴퓨터 기술을 과시하려는 해커들에게 성취감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잘못된 성취감이죠. 다음에 파괴력이 있습니다. 바이러스 유포하는 것처럼 정보통신 기술이 잘못 이용되는 경우 파괴력이 엄청나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정보 보안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냥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항상 최신 보안 업데이트를 하시오. 운영체제도 보안 업데이트를 하시오. 좀 귀찮겠지만 백신 프로그램 설치를 하시오. 비밀번호 주기적으로 바꾸시오. 제발 이름이나 생일 그런 거 설정하지 마시오. 그죠? 특수문자 비밀번호에 넣으시오 라는 겁니다. 네. 신뢰할 수 없는 웹사이트는 방문하지 마시오. 공인인증서는 여러분이 하드디스크에 보관하지 말고 USB에 보관하시오. 외장 매체에 보관하시오.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은 보지 마시오 라는 겁니다. 스마트폰 탈옥하지 않기. 탈옥이라는 것은 자기가 스마트폰 내부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네, 의심스러운 문자 메시지 열지 마시오. 네. 네, 와이파이 패스워드 설정해서 쓰시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대한 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냥 한번 쭉 보면 URL 클릭하지 마시오. 공인인증서 저장 안전한 곳에 보관하시오. 백신을 최신으로 하시오. 스마트폰에 패턴 잠금해야 됩니다. 그래서 귀찮아서 잠금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탈옥하지 마시오. 네. 과도한 권한 요구하는 거 이것도 동의하시오. 저것도 동의하시오. 그러면 앱 설치하지 마시오라는 겁니다. 네, 와이파이 연결할 때 불분명한 공유기 이용하지 마시오. 네, 스마트폰에 중요한 정보를 정리하는 거. 네. 주민등록증, 보안카드, 찍힌 사진 저장하지 마시오라는 겁니다. 다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자, 기업에서는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시오. 네, 그 다음에 쭉 보면 정기적으로 백업하시오. 그 다음에 중요한 문서는 파쇄하시오 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럼 끝났죠. 데이터 통신이 마무리됐고 이제 프로그램 언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프로그램 언어는 이제 우리가 C 언어하고요. 자바 언어가 있는데요. C 언어가 두 문제에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바에서는 안 나오거나 이번에 이제 한 번이 출제가 되었고요. 꾸준히 안 나오다가 한 번 출제가 되었는데요. 프로그램 언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냥 단순한 문제를 물어본다면 이제 그건 괜찮은데요. 이 언어라는 걸 가지고 직접 프로그램을 짜보지 않으면 그게 이제 돌아가는 상황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프로그램 작성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제 이 부분을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용어가 나오고 새로운 문법이 나오고 명령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그거 해봐야죠. 켜야죠. 네. 네, 꺼졌나요?
자, 보시면 이제 C 언어입니다. 자, 언어마다 이제 특징이 있는데요. C 언어도 이제 처음에 이제 만들어졌겠죠. B 언어를 만들었다가 이제 C 언어로 발전을 했는데요. 자, C 언어의 특징을 보면은요. 네, 고급 언어와 어셈블리어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간 수준의 언어다라고 했는데요. 이 화면은 없어졌네요. 네, 엄청나게 글자가 크네요. 줄이기도 있을 텐데. 그냥 볼까요? 하여튼 핵심은 뭐냐면 이제 모듈성이 있다, 이식성이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듈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쪼개일 수 있습니다. 네, 이식성이라는 것은 다른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시작은 메인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길다, 막 부프로그램하고 섞어져 있다. 항상 뭘 찾으면 돼요? 메인을 찾으세요. 메인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주석 표시도 기억을 해주면 되세요. 걔와 걔 사이에 입력한 것은 주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프로그래머가 이제 그것에 대한 설명을 이제 적기 위해서 주석을 한 거고요. 문장의 끝은 무조건 세미콜론으로 끝납니다. 문장의 끝은 세미콜론. 네. 그 다음에 이제 변수 이름을 잡겠죠. A방에 10을 넣겠다. B방에 뭐 20을 집어넣겠다. 그렇게 변수 이름을 잡을 텐데 그 변수 이름은 영문자, 숫자, 밑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첫 글자는 숫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첫 글자는 무조건 영문자, 밑줄입니다. 네, 대소문자 구별됩니다. 그래서 대문자 A방과 소문자 A방은 별개입니다. 네, 예약어를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약어는 이제 뭐 printf라는 예약된 언어가 있는데 그걸 변수명으로 사용하겠다. 그런 게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일단 이걸로 볼게요. 네. 자, 보시면 이제 여기서 이 문장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부터 이해를 해보세요. 일단 메인을 찾으세요. 메인. 프로그램 시작이 이제 C 언어는 메인으로 시작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메인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랬죠? 가로 열고 닫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메인으로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행하겠습니다. 라는 거고 문장의 끝에 항상 뭐가 붙었어요? 세미콜론이 붙었어요. 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printf, hello 그랬어요. 그러니까 printf는 뭐냐면 뭐겠습니까? 출력하세요 라는 거죠. 여기서 출력이라는 것은 모니터에 출력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 모니터에 hello라는 것을 표시하시오 라는 뜻이죠. 네, 그러면 여러 모니터가 이제 이렇게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hello 이렇게 써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됐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근데요, 얘는요, printf 하고 나서 뭐가 없어요? 지금 줄바꿈이라는 명령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커서가 hello를 출력하고 나서 여기서 깜빡깜빡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줄바꾸라는 소리 안 했어요. 네, 이제 얘는 뭐냐면 이게 들어왔죠. %d는 뭐냐면 이 뒤에 있는 것이 이 자리에 들어와서 출력이 되는 거예요. 123을 이 %d 형식에 맞춰서 출력을 하시오 라는 겁니다. %d라는 것은 십진수를 출력할 때 쓰는 표시 형식이 돼요. 그러면 그 뒤에서 123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printf 명령을 이제 기억을 해주면 되세요. 구조 형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인으로 시작하고 명령어 쓰고 끝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메인 위에 항상 뭐가 있게 되냐면 이게 있게 됩니다. 자, 샵 include stdio.h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입출력 함수를 쓸 수 있도록 불러오는 거죠. 이 속에 무슨 명령어가 들어가 있냐면
프린트 F가 있어요. 이게 있기 때문에 프린트 명령어, 기본적인 프린트 명령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위에서 이런 것을 이제 기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 보시면 표준 입출력 함수를 보세요. 표준 입출력 함수 보시면 우선 마우스를 가져올 거겠나? 네, 자 프린트F가 뭐였어요? 출력하세요라는 거였죠. 네, 그것처럼 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형식화된 입출력 함수 scanf가 입력받을 때 쓰는 거고요. 네, 키보드로부터 어떤 데이터 입력을 해서 A방에 넣으세요. 그럴 때 scanf를 사용합니다. printf는 아까 봤죠? 뭐였어요? 출력하세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get 캐릭터, put 캐릭터가 있죠. get 캐릭터는 뭐냐면 단지 한 개의 문자를 입력받을 때 딱 한 개, 한자를 입력받아요. 딱 한자. put 캐릭터는 딱 한자를 출력할 때 쓰는 겁니다. 한자. 그럼 이제 여러 개의 문자는 어쩔 거냐? s를 붙여줍니다. 캐릭터 대신에 s를 붙여줍니다. getString, putString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getString은 뭐냐면 여러 개의 문자를 입력받을 때, 뭐 대한민국 그렇게 입력받을 때 getString이라는 걸 쓰고요. putString은 이제 여러 개의 문자열을 출력할 때 씁니다. 네, 그 다음에 표준 입출력 함수는 stdio.h라는 헤더 파일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메인 위에서 항상 이걸 쓰게 되어 있죠. 샵 include 이 문장을 쓰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예. 화면이 좀 더 안 맞네요. 자, 보시면 여러분 아까 %D가 있었죠. %D 123 출력을 했었죠. 그게 뭐였냐면 10진수 형태로 출력하는 거였죠. 교재에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죠. 네. 네, printf 하고 나서 %D 하고 나서 123 이런 거 해봤잖아요. 이거를 10진수 형태로 출력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F를 쓸 수 있어요. F는 소수점이 있는 거 출력할 때 쓰는 거예요. 소수. 네. %C는 한 개의 문자 출력할 때 이 자리에 여기 있는 데이터를 형식에 맞춰서 출력을 하는데 %F인 뭐 12.3 이런 거 출력할 때는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F를 써야 된다 그거죠. 이렇게 형식에 맞춰서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C는 단일 문자, 한 개의 문자 출력할 때. 네, %S는 문자 열 출력할 때. 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C 언어는 또 특이하게 진수별로 출력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10진수는 이제 %D로 출력을 하죠. %D요. 네, 8진수로 출력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O를 쓰면은요, 8진수로 출력이 돼요. %X는 16진수로 출력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네. %X 하고 나서 네. A 값을 출력을 하는데 16진수 형태로 출력을 하시오. 이렇게 된다 그거죠. 네, 그 다음 %U는 부호 없이 출력할 때. 부호 없는 10진수는 뭐냐면 주소를 출력할 때. A방에 이런 거죠. A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A에 100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A가 몇 번째 저장이 되어 있을까? 주격장치 주소를 알고 싶다 그거죠. 그럼 주소는 어떠세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죠. 그런 거 출력할 때 %U를 씁니다. %E는 지수 표기할 때 쓰는 것이고요. %G는요, 특이하게 %F하고 %E를 비교를 해요. 자기 내부적으로 비교를 해요. 그래가지고 길이가 짧은 것으로 표시를 해준다 그겁니다. 네, 되셨죠? 네.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볼게요. %D를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보면은요. 첫 번째 보세요. printf %da 그랬어요. a를 %d 형식으로 출력을 하시오. 그 말이죠. 네, 이거는 뭘까요, 이제? 이게 들어왔죠. 네, 이거는 뭐냐면 줄 바꾸세요. 엔터랑 똑같아요. 줄 바꾸세요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를 출력을 하고 줄을 바꾸는 거죠. 그 다음 줄에서 커서가 기다리게 되는 거죠. 네. A는 456이 기억돼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int는 정수형 변수입니다. 정수형을 선언해 주는 거죠. 자, A는 456입니다. 그러면 A라는 변수는 반드시 정수만 들어와야 돼요. 거기에 456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네. int는 정수형 변수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편히 살려고. 자, %d는요. 기본 형태로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456 그대로 이렇게 출력이 되죠. 별다른 거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보세요. 얘는 %d인데요. 6이 하나 붙었네요. 이게 뭘까라는 겁니다. 6. 이게 뭐냐면 6자리로 출력을 하시오. 그 말이에요. 6자리로. %6은요. 네, 그래서 6자리 공간을 확보를 한 다음에 여러분이 보통 숫자는 어느 쪽부터예요? 오른쪽부터죠. 오른쪽. 그래서 오른쪽부터 저장이 돼. 출력이 돼요. 그러니까 %6d 하면은 자리를 6개를 마련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부터 이렇게 채워진다 그죠. 그럼 앞에 3칸에 공백이 생기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1d예요. A가 3자리잖아요. 근데 %1d는 뭐예요? 한 자리에다 출력하세요. 그 말이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거는 뭐냐면 자, 소수점을 중심으로 자, 소수 이하는 자릿수에 연연해요. 2자리를 출력하세요. 그럼 딱 2자리만 출력돼요. 근데 여기는요. 절대로 잘리는 일이 없어요. 부족에도 그냥 다 출력되는 거예요. 여기는 절대로 안 잘려요. 여기는요. 그래서 %1d라고 해서 자릿수 하나에만 출력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4, 5, 6이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네. 정수는 절대로 안 잘립니다. 소수는 잘립니다. 네. 그래서 4, 5, 6 그대로 가는 거죠. 자, 거기까지 됐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저기는 또 -6d는 뭘까? 마이너스가 붙었네요. 네. 자, 보통 정수는 정렬 방식이 어느 쪽부터 정렬이었어요? 오른쪽이었죠. 근데 빼기 표시를 하면 정렬 방식을 바꿔요. 6자리를 마련한 다음에 왼쪽부터 출력을 해줘요. 이렇게. 자릿수 맞출 때 필요하죠. 이건 이제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걸 할 때 쓰겠죠. 영어 성적을 입력하세요. 근데 얘는 문자는 어느 쪽부터 보통? 왼쪽부터죠. 네, 90점 이렇게 오른쪽부터죠. 근데 이걸 좀 정렬 맞추고자 할 때 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왼쪽부터 정렬을 해줍니다. -6d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 0,6D에 0,6D. 네. 저건 뭘까요? 일단은 6자리를 마련을 하는데 남은 부분은 공백이 아니라 숫자 0으로 채워지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플러스 D가 붙었죠. 플러스는 부호를 출력하세요. 그 말이에요. 플러스 4, 5, 6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출력 방식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딱 이것 자체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다 나열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계산된 값이 있겠죠. 계산된 값을 이런 식으로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계산을 잘 했더라도 이게 틀려버리면 틀려버리겠죠. 예,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네. 네, 그래서 정수를 출력하는 형태 우리가 봤죠. 이제 실수를 출력하는 형태 볼게요. 자, 이제 실수입니다. 네, 플로트로 선언하고 있죠. 플로트. 자, 플로트는 지금부터 A라는 변수는 실수입니다. 실수. 그죠? A 되겠죠? 네. 그러면 A라는 변수방이 마련이 되는데 반드시 실수가 와야 되고요. 네, 456.789라는 데이터가 들어와 있어요.
자, 그래서 A를 %F로 출력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A가 일단 실수형 변수니까 %F로 출력하는 거 맞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해 줘야 되는 게 실수는 소수점 이하를 잘 생각해 줘야 돼요. 자,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지금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6자리가 잡혀요. 그래서 456.789가 잡히는 것이 아니라 456.789 땡땡땡이 출력된다 그거죠. 소수 이하를 무조건 몇 자리로 맞춰요? 6자리예요. 실수는. 됐죠? 네. 그 다음 거 생각을 해보세요. 네, %12F예요. 네. 자, 12F예요. 네. 그러면 총 몇 자리를 마련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12자리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쪽부터 채워져요? 오른쪽부터 채워지는데 조심할 게 있죠. 얘는 소수야 자릿수도 생각을 해줘야지 돼요. 네. 그래서 %F는 네, 조심해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소수야 자릿수 지금 말 안 했죠? 그래서 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소점 포함시켜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자리예요. 네. 그 다음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앞에 소점을 찍어요. 그래서 이 소점을 중심으로 4, 5, 6, 7, 8, 9 나머지는 땡땡땡 앞에는 공백 이렇게 들어온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2.F 이제 소수야 자릿수를 말을 해줬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볼 거는 이거는 총 자릿수예요. 소점 포함시켜서 총 자릿수를 10개를 해라.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소수 이하는 2개만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자, 되셨죠? 네.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어떤 출력 결과를 가져오나. 네.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총 10자리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소수이하가 2자리니까 소수이하 하나, 2개 앞에다가 소점을 찍어주는 거죠. 그럼 얘를 중심으로 4, 5.789가 들어가야 되는데 소수 이하는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 그랬죠. 2자리로 딱 맞춰줘야 돼요. 뭐에 시켜줘요? 반올림 시켜줘요. 반올림. 네. 반올림 돼서 들어갑니다. 네. 자릿수 부족할 때는 반올림 된다는 거 네, 주의해주면 되세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서 출력 결과를 한번 내보세요. 네, 출력 결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자, 보면 프로그램 분석해 볼게요. 자, 메인으로 시작을 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랬죠? 자, 이게 선언과 초기치를 같이 준 거죠. 자,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int a, a를 정수형 변수로 선언합니다. 이렇게 해주고 a에다는 초기치 123을 줍니다.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한 줄로 표현한 거죠. 정수형과 초기치를 지금 같이 준 거죠. 네. 자, A를 정수 형태로 출력을 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뭐가 출력이 될까요? 페이지 3 출력 되겠죠. 아무 문제 없죠. 페이지 3 출력됐어요. 자, 뒤에 거는요. 실수를 총 2자리에다가 소수의 1자리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머리가 되죠? 네. 자, 총 2자리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총 2자리인데 소수의 1자리를 이렇게 마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수의 1자리는 딱 정해요. 이건데 어떻게 해서 들어와요? 반올림해서. 그러니까 소수 이하는 뭐가 되죠? 7이 되는 거죠. 앞에는 잘려요? 안 잘려요? 안 잘려요. 그러니까 앞에 그대로 이렇게 들어온다 그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라는 거죠. 되셨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scanf라는 함수는 입력받는 겁니다. 키보드로부터 입력받는 것을 가리키는 건데요. 이제 보세요. 자, 기본 샵 인클루드 줬죠? 자, 메인 시작했어요. A를 선언했어요. A를 무슨형 변수다. 정수형 변수입니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자, scanf입니다.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은 것을 A방에다 집어넣어라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걸 실행시키면 화면에 커서가 깜빡깜빡 거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숫자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죠? 그럼 그 숫자가 이 A방에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오면 돼요? A라고 쓰면 된다 그거죠. 그럼 입력한 것이 A에 들어온다 그거죠. 근데 scanf의 문법상 A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쓰냐면 거기에 앞에 뭐가 하나 붙었죠. 네, 뭐라고 써요? 네, 그 기호를 붙여줘야 된다 그거죠. 네, scanf에서만 그렇습니다. scanf에서 여기다 변수를 쓸 때는 앞에 이게 들어와요. 나중에 이게 주소의 개념이 됩니다. 네, 문법상 그렇습니다. 네. 왜 그래요? 라고 따질 수 없어요. 시연어는 이제 문법이니까 우리 따라가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get 캐릭터, put 캐릭터 보세요. 네, get 캐릭터는 한 개의 문자를 입력받는 함수입니다. 네. 자, 비교해 보시면 되세요. 캐릭터입니다. 자, 문자 변수는 캐릭터로 선언합니다. 문자. 이렇게요. 우리가 보통 문자 하면 한자예요. 한자. 문자가 여러 개인 것을 문자 열이라고 하거든요. 자, A라는 변수를 문자 변수로 선언한 거예요. 이거는요. 자, 선언을 했어요. 라는 거죠. get 캐릭터입니다. 하나의 문자를 입력받아가지고 그거를 A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으시오 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키보드에서 커서가 깜빡거릴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어떤 문자를 쓰겠죠. 한자를. 그럼 그게 A라는 변수방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put 캐릭터 A, A가 가지고 있는 값을 출력하시오 그 말이죠. 네. 그다음 이제 얘는 이렇게 따옴표 써는 이 뭐냐면 A 자체를 출력하시오 그 말입니다. 이거는 변수, 이거는 뭐죠? 변수가 되는 것이고 얘는 따옴표를 딱 이렇게 하나짜리 홀 따옴표를 하면은 이 자체를 출력하는 거죠. 따옴표 따옴표 사이에 있는 A를 출력하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보세요. 네. 자, 선언하는데요. 자, 캐릭터 선언을 하는데 이렇게 붙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뭐였어요? 캐릭터 A 하고 이렇게 선언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게 붙었죠. 뭔 자리요? 10자리다 그겁니다. 10자리. 네, 배열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문자가 들어오는 A라는 방이 있는데 10개의 방이 마련해요. 10개. 네. 그래서 getString A입니다. 입력을 받아서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그걸 A방에 집어넣으시오 라는 거죠. 그럼 A라는 방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마련이 됩니다. 이렇게요. 10개가.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코리아를 쳤다. 그럼 K-O-R-E-A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putString입니다. A가 기억하고 있는 값을 출력을 하시오. 이거 그대로 코리아가 출력이 되겠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자료형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운 게 선언을 할 때 쓰는 거 정수 선언할 때는 뭐 썼어요? 네, int 썼죠. 네, 실수 선언할 때는 뭐 썼어요? 네, 플로트 썼죠. 네, 그 다음에 문자 선언할 때는 캐릭터를 썼죠. 네, 문자 열 선언할 때는 저런 방식으로 했죠. 정리를 해보면 정수입니다. 네, 자 실수입니다. 세미콜론 붙이고요. 네, 한 개의 문자입니다. 네, 문자 열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선언할 때마다 내부적으로 기억 공간이 잡혀지는 기억 공간의 형태가 틀려요. 이렇게요. 자, int로 선언을 하면 내부적으로 A라는 변수가 생기는데 몇 바이트가 마련이 되냐면 2바이트가 마련이 돼요. 2바이트요. 자, 그러면 2바이트다라는 것은 1바이트가 8비트니까 2바이트면 몇 비트예요? 16비트인가요?
16m면 이 INTA라고 선언을 했을 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값이라는 게 있죠. 최대값이라는 게 있죠. 그것이 달라진다 그거죠. 네. 그래서 최대 이 크기만큼 2의 16승 크기만큼 들어올 수 있어요 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칙상으로는 크기니까 2의 16승 빼기 1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8비트 만약에 8비트다 그러면 우리가 2의 8승 빼기 1까지 들어올 수 있잖아요. 2의 8승 가지지만 2의 8승은 256이지만 우리가 숫자를 0부터 시작하니까 0에서부터 255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최대치가 달라진다 그거죠. 근데 이 숫자가 큰 수를 저장시키고 싶다. 그러면 플로트로 선언하는 거죠. 플로트 A 해주면 플로트는 지금 몇 바이트가 기본적으로 잡히냐면 4바이트가 잡혀요. 4바이트면 뭐죠? 32비트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큰 숫자가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선언할 때.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자 구성의 규칙을 보면은, 네, 이거는 뭐냐면 변수명을 만들 때 우리는 A방, B방 했잖아요. 그럴 때 영문자, 숫자, 밑줄을 사용합니다. 첫 글자는 영문자와 밑줄만 사용합니다. 대소문자 구분하고 있습니다. 시언어는 대소문자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얘하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자, CH예요. 변수명이 CH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문자형 변수 CH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INTN 그랬어요. 그러면 정수형 변수 N이군요. 네, 플러트. 네. 플러트 F 그랬어요. 그럼 실수형 변수 F군요.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제 CH 방에다가 K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자, 한 개의 문자는 따옴표 하나짜리를 쓰게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N은 123이다. N이라는 변수에다가 123을 집어넣었어요. 자, F는 3.14. F라는 변수에 3.14는 실수를 집어넣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411쪽 정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정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10진수에서는 0부터 9까지로 표현을 하고요. 8진수면 어떠겠어요? 0부터 7까지 나올 수가 있죠. 근데 10진수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만약에 2, 5라는 10진수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고 2, 5라는 8진수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근데 이제 시언어에 있어서는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5를 붙여주면 아 이거는 8진수구나 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요. 16진수는 0에서부터 9까지와 또 A부터 F까지 나올 수가 있죠. 16진수는 뭐로 시작을 해주면 되냐면 5X로 시작을 해주면 그걸 16진수다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수 표현법에는 이제 실수 표현법에는 플로트, 더블, 롱 더블이 있고요. 기본형은 더블이 되겠습니다. 문자형은 1바이트, 아스키 코드로 표현되는 하나의 문자를 의미를 하고요. 보이드는 이제 반환값이 없을 경우에 이제 보이드를 사용합니다. 예, 보통 메인은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시작할 때 메인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건 일반적으로 반환값이 없기 때문에 보이드 메인으로 시작하기도 합니다. 자, 단항 연산자를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요. 단항 연산자에서 우리가 뿔뿔이 있죠. 뿔뿔. 네, 뿔뿔은 이제 일씩 증가하겠다라는 뜻이고, 자, 이거는 뭐겠습니까? 일씩 감소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B로 했군요. 네. 자, B는 뿔뿔 A가 있었을 경우와 자, B는 A 뿔뿔이 있었을 경우가 서로 결과치가 달라지게 돼요. 자, 이 경우는 여러분이 순서가 뿔뿔이 앞에 있으면 첫 번째 증가를 먼저 하고 두 번째 대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근데 얘는 뿔뿔이 뒤에 붙어 있죠. 그러면 첫 번째 대입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증가를 하게 된다. 이게 지금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A가 현재 1이다라고 B라고 할까요? 2라고 가정을 했을 때 B의 저장된 값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자, 먼저 A를 증가를 시켜주면 A가 얼마가 돼요? 3이 되죠. 그 3을 B에다가 저장시켜주니까 B는 3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여기서 A가 2로 출발을 했어요. 네, 이렇게 된 경우는 A를 먼저 B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B는 2가 되고 그 다음에 A 값을 이렇게 증가시켜 준다라는 거죠. 순서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